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남가주에서만 330만 명, 전국에서 4,9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대대적인 음주운전과 불법 운전 단속 등 대대적인 교통산 단속도 이어집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에서만 과속운전 적발 10,000건을 넘어섰고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997명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타운 내 비즈니스들도 특수를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0인에 한인 사업가들과 은행장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22-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캘프레시와 메디케이를 제공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34.7%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규모는 줄어들어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서기 위해 경기 후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삼각공조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참여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지난 70년간 중립 노선을 지켜왔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토의 군대와 시설이 배치가 된다면 똑같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일 삼각공조가 복원됐다고 평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풀어야 하는 과제도 남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만의 단독의장 선출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여야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101마일 광속구를 앞세워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고 자신은 시즌 7승을 달성했습니다. LA 다저스는 콜로라도와의 주중 3연전에서 2연패 끝에 어제 8대4로 승리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수술 후 처음 공식 석상에 나섰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은 잘 마무리됐고 1년 뒤 반드시 마운드에 다시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 가운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8.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오전에는 지역에 따라 흐린 하늘로 출발하지만 시간 지나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민족 대이동이란 말을 쓰죠.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부터 여행길에 오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33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죠. 오늘부터 7월 4일 사이에 남가주 여행객이 3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다를 기록했던 2019년과 2018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이동입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고유가와 치솟는 물가에도 여름 휴가의 시작을 알리는 연중 가장 큰 연휴 독립기념일에 남가주 주민들의 여행 수요는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330만 명 중 270만여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고 항공여행은 42만여 명, 16만여 명이 기차나 버스, 배를 이용할 것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주민들의 여행 선호지는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그랜캐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멕시코 등이 꼽혔습니다. 예상하시듯이 라스베가스, 샌디에고, 그랜드캐년, 멕시코 정도는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요세미티 정도는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프리웨이, 샌디에고 가는 프리웨이, 멕시코 가는 프리웨이 막힐 게 예상이 되시죠? 네. 오전에 일찍 프리웨이를 이용할 게 아니면은 교통 침체, 교통 정체 현상 예상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이번 연휴 중에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며 항공편 출발 3-4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 주차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자동차를 이용해서 LAX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 이른 시간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LA 국제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서둘러야 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전국에서는 4,79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내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에 음주와 과속 등 대대적인 불법 운전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부분적인 경제 재개방이 있었던 지난해 연휴 기간 음주운전 체포와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증을 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CHP는 더욱더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독립기념일 연휴에 많은 운전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기념일을 맞이하는 만큼 평소보다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CHP는 내일 저녁 6시부터 독립기념일 당일인 4일 밤 11시 59분까지 경찰력을 총동원해 순찰 활동과 불법 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HP의 2021년 독립기념일에 발생한 음주운전 체포 건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 통계를 보면 2020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부분적인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에 738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됐지만 지난해에는 99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20년 36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이보다 늘어난 43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위생 지침이 더 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전자들은 더 각별히 주의할 것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독립기념일에는 비단 CH뿐 아니라 남가주의 각 치안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불꽃놀이 단속을 벌이며 아주사 지역에서 폭죽 14,000파운드를 압수했습니다. 폭죽을 압수할 때 폭발의 위험성 등으로 인근 27채 가구는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폭죽의 산불, 주택화재, 재산 피해는 물론 부상이나 사망의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LA 카운티 지칼 지역과 여러 도시에서 개인의 불법 불꽃놀이 절대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불법 불꽃놀이를 목격하거나 조짐을 보이는 곳이 있으면 즉각적인 신고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시에서 불법 불꽃놀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소지, 유통,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의 실형 또는 $1,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타운 내 비즈니스들이 특수를 잡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는 등의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최대의 연휴 기간인 독립기념일 특수를 잡기 위해 한인타운 비즈니스들이 다양한 여름 상품 할인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타운의 업체들은 보통 독립기념일 연휴를 틈타 많은 한인들이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여름용 가전제품 장만을 위해 쇼핑에 나서기 때문에 이들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전제품과 마사지 체어 전문 업체인 레이저 플러스는 에어컨을 비롯해 더운 여름철에는 옷가지 세탁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 특히 세탁기와 건조기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며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 에어컨디션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에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냉동시키기 힘드시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저 냉동시키기 힘들고 또 방 하나만 나 혼자만 있는데 쓰시기 힘든 경우에 이분 그 센트럴 에어컨들을 틀더라도 방 구석, 집 구석 같은 데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래된 냉장고를 신형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주부들도 많아 연휴 냉장고도 인기 품목입니다. 한스전자는 이번 연휴 동안 삼성, LG의 냉장고, 김치냉장고 제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7월 13일까지 세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전 품목이 지금 다 독립기념일 적용해서 할인 세일이 되고 있고요. 지금 300불, 350불, 400불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 있고요. 생활용품점인 김스전기는 독립기념일 맞이 할인 행사는 따로 진행하진 않지만 기존의 여름철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며 연휴 타운 나들이 손님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여름 행사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간절기, 여름 이불 이런 다양한 그 이불 종류들을 좀 한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어서요. 잠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패션 모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월드도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고 맛깔나게 지내기 위한 효소, 차, 홍합살 등 다양한 상품들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연휴라서 길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면서 맛있는 주전부리 먹거리를 장만하실 분들이라거나 나는 그냥 타운에서 머무르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홈쇼핑월드에 거름하셔서 또 여러분들 알찬 정보 오늘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는요.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쇼핑과 외식으로 타운을 찾는 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전망이라 타운 식당들도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제 관련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경제 관련 소식이 최근 좋은 소식이 별로 없죠. 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저물가 시대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가를 잡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연례 정책 포럼에서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저물가 시대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지정학적 충격과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경제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9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re going to go back to that environment of low inflation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s a result of this massive geopolitical shock that we are facing now, that are going to change the picture and the landscape within which we operate. 이에 대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을 낮춰왔던 세계화와 기술 개발 등의 요인이 이제 물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습니다. I think we now understand better how little we understand about inflation.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급격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건 알지만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선 경기가 안 좋아지는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I wouldn't agree that it's the biggest risk to the economy. I think that the bigger mistake to make, let's put it that way, would be to fail to restore price stability. 이번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린 연준은 다음 달 역시 0.5%포인트 이상의 인상을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미국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올해 들어 80여 개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저금리 시대도 막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올해 치솟던 국제 유가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월간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하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 배럴당 109달러 29센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인 114달러 67센트보다 4.69% 내린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고조와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연초 이후에 약 45%나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이달 들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상승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8% 상승과 전월치 4.9%를 밑도는 수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른 것 같지만 4.7%가 상승한 겁니다. 3개월 연속 둔화됐지만 고물가 시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5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6.3%가 상승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6%가 올라 전달 기록한 0.2% 상승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신청자 수,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약간 줄었습니다. 실업 신청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2,000명이 감소한 23만 1,000명으로 집계 발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3만 명을 1,000여 명 웃돈 것입니다. 실업보험을 청구한 이들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은 크레딧 카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신용보고기관인 에퀴팩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기준 1,150만 장의 신규 크레딧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무려 31.4%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체 크레딧 카드의 신용 한도액이 전체 1조 1천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0%나 상승했습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솔린 가격과 물가, 그리고 제자리 걸음인 소득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크레딧 카드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캐시백 보너스를 강조하거나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200에서 500달러 환급해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카드들은 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카드 발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크레딧 평가가 낮아진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채무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크레딧이 깎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가는 스토어의 크레딧 카드에 현혹되지 말고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깜짝 크레딧 카드 광고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카드는 최대 3장 이내로 제한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어제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한 무더위 주말 향하면서 기온 점차 더 내려가면서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비교적 덥지 않은 연휴 날씨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소폭 내려오면서 LA로는 80도, 벨리와 인랜드 90에서 92도, 해안가 72도, 산간지역 77도의 한낮 기온 전망됩니다. 맑고 화창한 하늘과 함께 무덥지 않은 여름 날씨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LA 서서히 해나기 시작하면서 맑은 하늘 보입니다. 현재 기온 67도, 벌뱅크는 70도, 토렌스 67도, 플러튼 69도, 얼바인 70도, 리버사이드 7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 상황 살펴드립니다. 오늘 118번 웨스트 방향 이용하시는 분들 꼭 교통정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더 블루버드 지점 공사로 출구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5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정체에 빚고 있어서 우회로 이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10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134번 교차 지점 지난 이후부터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405번 교차 지점까지 정체 빚고 있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 110번 교차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어 있습니다. 가필드 에비뉴부터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가다서다 반복하는 정체 꼬리는 사고 지점 지나 벌몬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머랭고 스트릿부터 신말대로 속도 현저히 떨어지면서 LA 다운타운 그리고 LA 한인타운 더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정체는 로버스턴 블루버드 지난 이후부터 정체 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605번 교차 지점부터 20마일대 정체 빚고 있습니다. 가다 서다 반복하는 정체 꼬리 2번 교차 지점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5번 사우스 방향은 134번 교차 지점 이후부터 더딘 흐름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체 꼬리 605번 교차 지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는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서류 미비자들에게 캘프레시와 메디케어를 제공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최근 주의회가 합의한 2022-23년도 다음 연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푸드스탬프와 같은 연방정부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서류 미비자 중 55세 이상에게 공공식량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 혜택을 주기 위한 3,520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또 2025-26년도에는 예산이 1억 1,34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캘프레시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3천만 달러까지 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캘프레시는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식품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수혜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서류 미비자는 매년 7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26세부터 49세까지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26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현재 26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의 서류 미비자들에게만 메디케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결국 모든 연령대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메디케어 혜택이 제공되는 셈입니다. 늦어도 2024년 1월 1일까지 혜택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는 캘리포니아 서류 미비자는 7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만 6천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UC 버클리 노동교육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무보험자 그룹은 서류 미비자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는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 중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으로 힘든 세입자들을 보호했었던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늘 밤 30일자로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이 당초 4월 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퇴거 유예 조치를 7월 1일로 이제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로써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가 될 예정이다라고 LA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렌트 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이 40만 4,313가구의 신청을 접수했고 지금까지 32만 9,32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또 건당 평균 11,667달러가 지불돼 캘리포니아주는 전체 38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퇴거 이후의 옹호한 자들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입자들을 팬데믹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 변호사는 LA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취약한 캘리포니아 주민 수만 명이 내일 7월 1일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태 논란이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례 폐기 판결로 텍사스주 등 13개 주에서 낙태가 사실상 불법화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13개 주가 추가적으로 낙태를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26개 보수적인 성향의 주에서는 병원을 비롯한 낙태 관련 비즈니스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 관련 비즈니스가 캘리포니아 온다면 크게 환영할 것이다. 낙태 관련 비즈니스를 캘리포니아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텍사스 등 타주로 이전한 업체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2022-23 회계년도 예산이 이번 주부터 시작돼 시행될 예정인데 이 예산에는 타주에서 이전해오는 낙태와 성소수자 비즈니스 업체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고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낙태나 성소수자 관련 비즈니스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라는 그런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두 민주당이 주정부와 주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진보 성향주들은 이와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등 진보 성향주들은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본사가 있는 북가주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등 많은 비즈니스를 타주에 잃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연방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사우스 LA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참변을 당한 70대 한인 이달근 씨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희생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코인 라운드리 쇼핑몰 주차장에 세우던 밴에 앉아 있다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이 씨가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가 지난 5월 17일 사건 현장에서 3분의 1마일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의 영상을 확보한 LAPD는 공개 수배령을 내렸고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용의자 가족의 신고에 의해 25세 흑인 남성이 용의자로 검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이 너무 무작위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에 경위를 알고 싶었던 캐시 이 씨는 직접 조사를 하다가 체포된 25세 흑인 남성 용의자의 아시안 증오범죄 전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녀가 법원에서 입수한 형사 고소장 사본에는 아버지 이달근 씨가 습격을 당하기 일주일 전에 USC 캠퍼스에서 중국인 남자 유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모교인 USC로 찾아가 공격을 당했던 중국 유학생을 만나 자초지종을 물었고 당시 캠퍼스 경찰에게 체포되었던 용의자가 경범죄 처벌을 받고 풀려났음을 알고 망연자실해졌습니다. 그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미국으로 이민한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했던 아버지가 은퇴를 앞두고 참변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LA타임스가 요청한 LAPD 설명은 체포된 용의자에 대해서 흉기를 소지한 중범죄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기려고 했었지만 형사기소 대신에 경범죄 처벌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달근 씨가 참변을 당하기 하루 전인 5월 4일이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이 씨 피살 사건 외에도 올해 상반기 LA 카운티에서는 17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명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5일 사우스 LA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아시안 증오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5일 낮 12시 50분 5300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한 세탁소 밖에 방금 말씀드린 그 사건입니다. 용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근 씨의 딸이 LA타임즈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한편 LA에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등을 포함하는 뉴튼 경찰서 관할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 및 인근 지역이 포함된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도 21개 중 7위로 주요 발생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LAPD에 따르면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과 인근 푸에블로 델 리오, 사우스파크 엔터테인먼트를 관할하는 뉴튼 경찰서 관할 지역에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차량 절도 95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77가 경찰서가 2위였고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홀랜백, 사우스이스트, 올림픽 경찰서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최근 급격히 많아진 노점상과 푸드트럭으로 환경 악화와 치안 불안 등에 대한 주민의 그리고 비즈니스 업주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 상당히 높습니다. 이 푸드트럭들이 수시로 장소를 옮기는 가운데 특히 주말에는 주중보다 더 많은 노점상들과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공해, 노상방뇨, 기름 찌꺼기, 심각한 하수구 냄새, 바퀴벌레와 쥐, 불법 주차, 치안 악화,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역 근처 무슨 공터만 있으면 전부 다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죠. LA시는 노점상에 대한 영업 허가 조례를 이유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싼 렌트비를 내고 각종 허가를 받아 힘들게 영업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노점상들과 푸드트럭들이 버젓이 무단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탈감과 함께 분노까지 치민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윌셔와 벌몬코너의 지하철역에는 이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주중에는 10개, 주말에는 20여 개의 노점상과 푸드트럭이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인타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버몬 에비뉴 선상 11가와 12가 사이의 노점상 거리는 인근 주민과 업체들의 지속된 민원 제기, 펜스 설치, 공청회 개최 이후에도 버젓이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LA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0인에 한인 사업가들과 은행장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이달 말 특집판으로 LA 경조계와 법조계, 연예계, 미디어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0인을 선정해 소개했습니다. 우선 제조업에서는 구스 매니팩처링의 구우율 씨가 영향력 있는 5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 씨는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인 AG 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부문에는 브라이언 리 씨가 수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브라이언 리 씨는 벤처 캐피탈 회사 밤의 창업자로 온라인 법률 서비스인 리갈 줌을 론치했으며 유명 방송인 킴 카데시안과 슈데즐닷컴을 창업하고 헐리우드 여배우 제시카 알바와 친환경 소재 제품인 어니스트 컴퍼니를 공동 창업해 성공시킨 마이더스의 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이언 리 씨와 벤처 캐피탈 회사 밤을 공동 창업한 리차드 전 씨도 파워풀 5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차드 전 씨는 2020년 허니 사이언스 콜프를 페이팔에 40억 달러에 매각하는 빅딜을 성사시켰다고 비즈니스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뱅크 오브 홉 케빈 김 행장, 한미은행의 바니리 행장 두 사람이 LA의 파워풀 500인에 포함돼 한인은행권의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2027년 3월까지 행장직을 맡기로 최근 고용계약 연장을 했으며 지난 2021년에 은행의 순이익이 83%가 늘어난 데다 올 1분기에 기록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등 선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니리 행장에 대해서는 한미은행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2,660만 달러에서 3,330만 달러로 늘어나면서 기록적인 실적을 보였고 한미은행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국내에서 탑 퍼포밍 커뮤니티 뱅크 중 하나로 지목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회계법인인 언스트 & 영,
LA 지역 매니징 파트너로 있는 앤디 박 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앤디 박 씨는 지난 2005년에 언스텐 영에 입사한 후 LA 지역에서 현재 2,300명 직원을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제이미슨 프로퍼티의 창업자인 데이빗 리 씨의 아들, 딸 둘이 나란히 파워풀 5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인 제이미슨 프로퍼티 대표 게럿 리 씨는 대표를 맡은 후 3,100개의 아파트 유닛을 완공했으며 제이미슨 프로퍼티는 오피스 빌딩 중에 3분의 1을 레지덴셜로 전환했다고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게럿 리 씨의 누나인 제이미 리 씨는 제이미슨 리얼티 대표로 최근에는 부동산 영역을 넘어 LA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USC 보드 오브 트러스티로 활동하는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와 LA 엔젤스가 어제 나란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 산에 올라가서 고생했던 LA 다저스 2연패 뒤에 콜로라도를 어제 8대4로 꺾고 일단 2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LA 다저스는 지금 프레디 프리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프레디 프리먼이 지금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큰데 나중에 토요일 주간 스포츠 시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서서 101마일의 광속구를 뿌리면서 5.2이닝 동안 5안타 무실점, 삼진을 무려 11개나 잡아내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팀도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는 7승 4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타석에서는 마이크 트라웃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 1년 뒤에 복귀를 자신했습니다. 당분간은 치어리더로 변신하겠다고 재치 있게 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왼팔에 찬 보호 장비가 눈에 띈니다. 35살의 나이에 선수 생명을 걸고 받은 네 번째 수술의 흔적. 류현진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알아봤을 때 상태가 괜찮으면 그걸로 리페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재활기간도 토미존보다는 조금 짧게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인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토미존을. 류현진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토론토에 머물면서 당분간 치어리더로 뛰겠다고 넉살을 피웠습니다. 열심히 응원해야지. 그건 치어리더로 변신.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년 뒤엔 마운드에 서겠다며 긍정적인 목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딱 1년 12개월로 잡고 진행을 할 거고 그거를 맞게끔 하면 내년에 이맘쯤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부상을 딛고 마운드로 돌아왔던 류현진, 딱 1년 뒤 팬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NBA에 떠오르는 스타 플레이어로 주목받던 선수가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샬럿 호네츠의 마일즈 브리지가 LA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공식 체포됐는데요. 보석금 13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입니다. 마일즈 브리지는 어제 저녁, 지난 28일 저녁에 한 여성과 싸웠고 그 결과 여성이 의료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빠졌고 가정폭력 혐의를 받게 된 마일즈 브리지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왼팔에 장애가 있는 여자 축구선수 칼슨 피켓이 미국 국가대표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피켓은 편견을 딛고 실력으로 당당히 세계 최강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피켓의 역사적인 A매치 데뷔전은 콜롬비아와의 평가전이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해 날카로운 크로스를 선보이며 대표팀에 뽑힌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피켓은 몸싸움도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피켓은 끝까지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팀의 2대0 승리에 기여했고 현지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I got goosebumps. Now everybody's a fan of that team. Yeah. Everyone's going to cheer for that team. So congratulations to her.
선천적으로 왼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피켓은 어려움 속에서도 축구 선수의 길을 택했고 프로 무대에서 100경기 넘게 출전했습니다. 3년 전엔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한쪽 팔 일부가 없는 아이와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피켓은 자신의 팬인 이 아이를 직접 만나 용기를 북돋아주기도 했습니다. I just say unique. We're just all unique in our own ways, and just because I'm missing an arm is different than somebody else's uniqueness. I don't think it should ever be called a disability. 편견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피켓의 이야기가 모든 도전하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지금 스페인에서 열리고 있죠.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원을 호소하는 연설 기회를 얻었고 회의장 밖에서도 응원 시위가 열리는 등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탓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화상으로 연설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나토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바라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나토의 지지에 감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NATO is sitting on to help us protect freedom and democracy, because it's not just war in Ukraine, it's just war in Europe. 나토 역시 별도 성명까지 내며 우크라이나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정치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ladimir Putin was hoping that he would be getting less NATO on his western front as a result of his unprovoked illegal invasion of Ukraine. He's been proved completely wrong.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오히려 나토의 세력 확장을 지켜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편 영토를 러시아에 내주고 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크라이나 여론조사 업체인 NORC에 의뢰를 해서 우크라이나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9일에서 13일 사이 전화 면접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9%는 이 같은 방안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2월 24일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휴전 조건으로 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공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남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 일부를 휴전 조건으로 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81%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자국군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거의 확신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66%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2월 침공 이전 당시의 국경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신뢰도도 탄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응답자의 78%는 러시아 침공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처를 지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처가 부실하다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개시 이후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투항하거나 포로가 됐다고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코나셴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 144명씩의 포로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환은 러시아군 최고 사령관의 직접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석방자는 부상자나 중상자들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날 우크라이나 측도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